네, 안녕하세요. 오디오찜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요즘 제가 아캄의 AVR11이라는 신제품 멀티채널 AV 리시버를 가지고 노는 재미에 상당히 푹 빠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요, 유튜브도 즐기고요, 사용법이라든지 활용법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스피커 매칭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 청음실에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실제 아파트에서 활용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고 청음실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아파트 환경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설치 자체도 이 멀티채널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여러분들의 설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설치도 제가 직접 해보는 걸로 오늘 소위 말하자면 국평 아파트라고 하는 33평 아파트 거실에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요, 애트모스 스피커까지 7채널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75인치고요 연결을 해서 각종 영상 컨텐츠, 음악, 음질까지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뭐 2m면 되겠지. 됐습니다. 제 나이대로 좀 되면은 공구 탓을 하면 안 되죠. 예, 원래는 이제 가위로도 칼로도 다 했었어요. 근데 연장 탓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촥! 니뻐가 말을 안 들어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뽑아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스피커 케이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복으로 벗겨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바나나 플러그 연결이 가능합니다만은 피복만 벗겨가지고 구리선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와이어링 방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하나, 플러스 극 하나만 위아래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리면은 안에 구멍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빨간색 있는 부분이 플러스 극, 까만색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극,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꼭 스피커 케이블에서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걸 안 맞추시면은 위상이 반전이 돼가지고 소리가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스피커 케이블에서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이 스피커 케이블도 보시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색깔이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색깔이 있거나 글자가 써져 있는 부분을 플러스 극으로 일반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아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틀은 다음에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다시 꼬아서 비틀어준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자, 앰프 뒷면입니다. 자, 그러면 스피커 케이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론트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셨거나 프론트 스피커 쪽 스피커 케이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바나나 플러그를 많이 사용을 하죠. 요거는 이제 BFA 단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칭은 바나나 플러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바나나 플러그가 달려져 있는 스피커 케이블을 구매를 하셔도 이렇게 단자가 막혀져 있을 경우에 처음에는 어디다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좀 당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자만 빼내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뭐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니퍼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뭐 이런 뭐 칼이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이런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자부에 약간 흠집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과감하게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확 집어낸 다음에 툭 이렇게 빼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바나나 플러그가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편하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스피커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야겠죠. 그리고 단자를 돌려요. 이 마개를 이제 뺄 필요가 없겠죠. 단자를 이제 돌립니다.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단자를 돌리면은 안에 구멍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멍을 보시고 일단 연결할 때는
과감하게 앰프를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서 반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좀 꼬아서, 저희가 준비한 스피커 케이블이 워낙 두꺼운 거라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쏙 집어넣으신 다음에 다시 잠가주면 됩니다. 잠가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얇은 케이블들이 너무 길게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케이블들이랑 접촉이 돼가지고 합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구멍은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위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좀 삐져나온다 집어넣어도, 그럼 과감하게 짧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삐져나오는 부분이 아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서라운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 바나나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HDMI 케이블 준비하실 때는 요즘은 최신 방식 HDMI 2.1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다 HDMI eARC 단자가 있기 때문에 HDMI 케이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인터넷 랜 케이블 랜 단자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텔레비전하고 연결할 때에는 뭐 끝난 거죠. 나머지 이제 스피커 케이블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연결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단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AVR11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채널을 지원을 하거든요. 7채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단자가 있죠. 위에 보시면은 C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이 센터 스피커, F가 붙어 있는 부분이 프론트 해가지고 좌우 메인 스피커를 말합니다. 그래서 FR은 메인 스피커, 프론트 스피커 라이트, FL은 프론트 스피커 레프트, 왼쪽을 말하는 거죠. S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서라운드를 말합니다. 서라운드는 이제 뒤에 후면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SR은 서라운드 오른쪽, SL은 서라운드 왼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양옆에 보면은 헤이트 R, 헤이트 L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는 이 단자를 서라운드 백으로 사용할 때 서라운드 백으로 쓰셔도 되고, 애트모스 스피커로 써도 되고, 만약에 애트모스 스피커가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해서 애트모스 스피커를 연결을 안 하실 때에는 프론트 스피커의 바이앰핑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스피커 케이블을 하나 더 마련을 해가지고 애트모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론트 스피커 바이앰핑용으로 사용해 보시면은 이 앰프의 성능을 좀 더 완벽하게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우퍼가 남죠.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브우퍼 안에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아웃 단자에 서브우퍼 출력 단자를 이용하는데, 왼쪽에 보면은 프리아웃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서브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RCA 케이블, 서브우퍼 케이블은 RCA 케이블을 쓰거든요. RCA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서브우퍼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1이라고도 있고 위에 서브2라고도 있습니다. 서브1, 2, 일반적으로는 서브1 먼저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채널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피복을 벗겨가지고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피커 케이블만 한 7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케이블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정작 이 케이블이 어느 채널 케이블이냐, 프론트 쪽 케이블이냐, 서라운드 쪽 케이블이냐, 서라운드 케이블 중에서도 이게 왼쪽 케이블이냐, 오른쪽 케이블이냐,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제 그 케이블은 싹 다 깔아놨는데, 그런 경우에 되게 난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모컨에 있는 건전지를 하나 꺼내세요. 쓰던 것도 관계없습니다. 곧 있으면 사망하기 직전이기만 아니면 됩니다. 접촉을 이렇게 시킵니다. 마이너스 극 위에. 그리고 소리 나죠? 왼쪽 거네. 그럼 이거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접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장 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요거는 또 어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쪽에 잡고 또 이렇게, 바로 확인되죠? 이건 오른쪽 거.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이 케이블이 어디에 연결된 케이블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을 다 하셨다라면은 기본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설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HDMI 설정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 ARC 단자에 각자 연결을 한 다음에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HDMI 세팅이라고 있어요. HDMI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은 CEC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아웃풋으로 해 주셔야
HDMI ARC 단자의 신호가 주고받는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꼭 이 설정을 하시고 나서 HDMI ARC 단자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정은 만져주면 만져줄수록 음질은 계속 향상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을 알려드리자면은 스피커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스피커 타입이라고 있는데, 스피커 타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앰프를 이용을 해서 5 채널만, 스피커를 5개만 연결할 것이냐, 7개를 연결할 것이냐, 7개를 연결하는 경우에도 서라운드 백으로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애트모스 스피커로 이용할 것이냐, 바이앰핑으로 이용할 것이냐. 애트모스 스피커를 이용하더라도 애트모스 스피커를 천장에 연결을 했느냐, 아니면은 프론트 스피커 위에 놓고 반사를 시켜서 애트모스 사운드를 즐기실 거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서브우퍼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우퍼를 사용을 안 할 때는 또 서브우퍼를 꼭 없음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브우퍼가 없을 때는 여기 보시면 서브우퍼라고 있죠. 서브우퍼를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르면 서브우퍼도 설정이 가능하죠. 저희는 지금 서브우퍼 없는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헤이트 타입이라고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탑이라고도 있고 돌비 이네이블드라고도 있습니다. 탑이라는 것은 애트모스 스피커를 정말로 천장에다가 박았을 때 설정을 하는 것이고, 돌비 이네이블드라는 것은 돌비에서 만들어 놓은 프론트 채널 위에서 천장을 반사시켜 가지고 소파 쪽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설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돌비 이네이블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보면은 유즈 채널 6채널 혹은 뭐 7채널 뭐 이 설정 란이 있는데, 이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르시면은 서라운드 백이 있고 바이앰핑이 있고 헤이트 프론트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스피커 채널 보면 맨 끝에 있는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 단자를 서라운드 백으로 쓸 것인가, 바이앰핑용으로 쓸 것인가, 프론트 스피커를 바이앰핑 용도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애트모스 채널로 쓸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앰핑으로 쓰고 싶을 때는 바이앰핑 중간에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서라운드 백으로 쓰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이앰핑이 아니면 당연히 애트모스 채널이겠죠. 그래서 애트모스 채널로 쓰실 거면은 맨 아래 헤이트 프론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바이앰핑으로 쓰실 거면은 중간에다가 선택을 해서 바이앰핑으로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도 설정을 해주시고 쓰시면 되고요. 자, 어때요? 쉽죠? 이것도 어려울까봐 아캄에서는 이 모든 기능들을 완벽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능도 탑재를 해놨죠. D랑 라이브라는 기능을. 이 D랑 라이브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D랑 라이브를 하는 방법과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요게 뭐 괜찮다고요? 오, 야, 확실해. 아, 좋다. 막 그 파편 소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아, 진짜 서라운드 사운드 효과 좋아. 이거는 훨씬 더 경쾌하고 이펙트가 훨씬 더 많아. 무슨 저 나이트 클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공간감도 더 있게 느껴지고 각 채널별로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게 좀 더 느껴져. 지금까지 아캄 AVR11을 이용을 해서 애트모스 스피커까지 매칭된 사운드를 감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도 했고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애트모스 채널을 지원하는 소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스들만 찾아가지고 즐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실 아파트 안에서 애트모스 사운드를 들어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 전문 청음실에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볼륨만 맞출 수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자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볼륨만 좀 올릴 수 있다라면은 전문 청음실이나 아파트에서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이파이 사운드는 차이가 굉장히 큰데 홈시어터 사운드는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D락을 한번 돌려주면은 차이가 아예 없어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D락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동으로 제가 웬만큼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만약에 앰프를 딱 한 대만 사야 된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앰프를 딱 한 대만 사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AVR11을 사야 될 것 같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 장면에서 이렇게 포탄이 빵 터지니까 이 흙더미 같은 게 위로 팍 튀었다가 팍 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 5.1 채널보다 훨씬 더 좋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수많은 흙더미 같은 게, 그런 뭐 입자 같은 게 팍 이렇게 비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욕심이 나요. 제가 집에서 직접 써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나요. 음악 감상용으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저희가 매칭한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예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하고 아캄하고 잘 맞습니다. 트라이앵글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요. 와피델하고도 잘 맞아요. 그리고 애트모스 채널을 탑재를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운드를 경험하는 순간 이야, 이거 하기를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애트모스 채널을 추가하는 비용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오디오라고 한다면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모양이 크게 나야 되는, 그러니까 프론트 스피커 쪽으로 비용 투자를 많이 하려는 그런 좀 의지가 생기긴 하죠. 그런데 프론트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서라운드 스피커, 센터 스피커, 애트모스 스피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멀티채널로 즐기는 사운드가 어쩌면은 훨씬 더 나한테 주는, 그리고 특히 우리 가족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홈시어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결정을 했어요. 욕심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 나니까 계속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집에다 계속 놔둬야 되겠는데 이런 욕심이 나요. 진짜 이거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다양한 활용법과 D락 라이브를 설정한 후의 느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